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한데 모아봤는데요.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의 심지문, 안에는 그 마음의 문이 있기 때문에 수고, 불밀, 그 입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관리하지 못하면은 설진찡기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참된 기운, 참된 기틀이 다 빠져나가고 새어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라는 것을 참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영상들을 쭉 보시고 삶에 적용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25년 1학기 아파트 풍수론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신년에 이 새해에 해서는 안 될 말 그 첫 번째는 뭐뭐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나쁜 말일까 싶으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자녀와 관련해서 아마 이런 말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유 우리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정말 대학에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면은 아유 우리 아이 취업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취업이 되고 나면은 아유 우리 아이 결혼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이 이쁜 손주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은 아마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원하고 바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무언가를 마냥 바라기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취업을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 바라는 고리들이 끊어지고 언제나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허전했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항상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뭐뭐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상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원망, 어떠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타인에 대해서 원망의 화살을 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행동만 탁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내가 머무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머무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함인데요. 그 모든 주변의 환경, 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든 모든 일들은 다 나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타인에게 원망을 돌리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들로 인해서 뭔가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억울하게 생각이 들지만은 이것이 왜 비롯됐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왕산매론에 보게 되면은 억울함을 애써 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만 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들을 타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잘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놈의 집구석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놈의 집구석. 말만 들어도 참 좋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놈의 집구석이란 말 종종 잘 쓰실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주시는 그 의뢰인분들도 풍수 상담을 요청하시면서도 우리 집구석이다 라는 말을 잘 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풍수의 고서 황제 택경에 보게 되면은 집이 있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 집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이다 라고 욕해봤자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을 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안, 여러분들의 머물고 있는 그 공간들 좋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죽겠다 하면은 정말 죽습니다. 네, 죽겠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살겠다라는 말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잘 살려고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항상 삶에서 노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하면 진짜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풍수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순환을 하는 것처럼 그 힘든 시간도 언젠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 그 단계를 넘어서기 직전인 겁니다. 자, 그러니 죽겠다는 말 이젠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돈 없다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풍수 컨설팅과 관련해서 견적이 들다 보니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은 그때 항상 의뢰인분들이 하시는 말이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서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이런 말들을 항상 하십니다. 말은 힘이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돈이 없게 됩니다. 설령 흥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빈말이라도 이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조금 말을 돌려서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혹은 현재 상황이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차라리 얘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재물운이 귀신같이 알고 절대 여러분들 곁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욕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고 헬조선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중요한 것처럼 이 집이 있도록 지켜지고 있는 이 나라가 있다는 거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고 잘 지켜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일인 거죠. 여러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은 불과 100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도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나라가 없어서 겪는 그 고통 때문에 참 많은 희생이 있었던 그 시절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집안의 운을 챙기는 것처럼 이 나라에 대한 운을 챙기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니까요.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자녀분들에게도 올바른 나라에 대한 인식, 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잘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 가지 영웅담도 있을 거고요. 혹은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거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되뇌이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습니다. 내 속을 털어놓고 내 속에 응어리 졌던 거를 풀어내는 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과거에 했던 그런 후회들을 반복하는 부분들을 분명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과거를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고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죠. 한 번씩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돌이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언급한다? 그거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속을 털어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번쯤의 나의 과거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과거는 분명 지금 여러분들이 벗어던지고 잊어버려야 될 과거라는 것, 꼭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누군가 나에게만 알려준 그 비밀도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죠.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이 가족에게 내가 친구가 나에게 그런 비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 가족에게 또 부부 사이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정으로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자신의 답답한 부분을 드러내고 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들려주는 걸로 끝나는 일이라면은 그냥 혼자서 그렇게 듣고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 거지 그것을 또 이렇게 남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계속해서 그 나쁜 이야기가 쭉 전해져 가는 것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 그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치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던 일 참 왜 그런 것들은 또 유독 이야기하고 싶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또 그런 거는 내가 또 몰랐던 사람들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요, 이 관계라는 것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서 더 아시겠지만은 영원한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도 좋다? 절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고 하죠. 우리가 때때로 시절을 맞이함에 따라서 좋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빴던 사람이 또 다시 나에게 귀인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게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치부 자체는 가능한 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 관계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죠. 언젠가 그것이 그렇게 드러낸 치부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쁜 화살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돈 얘기입니다. 돈은 뭐 당연한 거죠. 사람이 질투를 하는 거는 거의 인간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든 잘 됐다라고 하면은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얼마 전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명이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전화로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했고요. 또 그런 마음 중에 한편으로는 또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에서는 그 부럽다가 거기에서 끝나고 정말 가까이에서 야, 너 정말 진짜 부럽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부러움에서 끝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가깝지 않거나 혹은 내가 마음에서 약간이라도 응어리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부러움이 끝이 아니고 그게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싶다라면은 돈에 대한 측면은 가급적이면은 알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옛날보다는 다르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하고 저 역시나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하고 잘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인 거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주변 관계를 통해서는 그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절대로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급적 남에게 하지 않으면 좋을 게 바로 이 평가라는 건데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평가, 특히 이 정치 이야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 낮에 여러 가지 일 하지 않으시고 막 낮부터 술 드시는 분들 가까이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정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 낮부터 술 먹고 막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고 정치 얘기 하면 안 되냐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삶이 힘들고 부정적인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이런 보여지는 정치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평가라기보다는 단지 그냥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 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씩 해드렸을 텐데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들 매체에서 보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진실과는 먼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단 10%의 진실이 있으면 그 이외의 90%는 과장되고 포장돼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부분 그 10%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과장되고 포장된 90%에서만 계속해서 무의미 없는 대화와 다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사회 이야기 하지 말라,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비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단순히 누구 무슨 야당에 뭐 했더라 이거는 그냥 가십거리에 대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이런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 자체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한다면은 언젠가 그 사람도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댓글 분명 달릴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무슨 말하고 사냐? 라고 분명 하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답답할 때 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저도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조심하고 살아야 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이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입이 무거워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바꿔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변해 나가니까요. 이거를 얼마나 적용할지는 여러분들에 따라 달렸고요. 확실한 거는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들 다 의미 있는 것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운이 따르고 재물운이 따르고 뭐든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말들을 잘하곤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에 뭔가 하다가 일이 잘 안 됐어요. 일이 잘 안 됐을 때 아이씨 뭐 이래 이게 아니고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넘겨버리는 말. 매일 반복되는 순간 항상 반복되는 일을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스스로 그래 나 오늘 참 수고 많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 계속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뭔가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말들,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말들을 항상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늘어나는 말들을 더 많이 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닿으면은 화부터 먼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그 올라오는 감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툭 터넘기면은 사실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여기에 똑같이 화가 나버리면은 이 화는 다른 주변의 것들도 함께 태워버리고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마음의 불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적인 피로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곧 돈이 나가는 일이다 라고 제가 2번째 책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 일상 속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과 그 격언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말들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죠? 바로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스스로를 이렇게 뭔가 채찍질하고 긍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요즘의 현대인들에게는 저는 이 말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다 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긍정일 겁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현상들,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겪는 것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것들도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하게 되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더 빨리 돈을 벌어서 파이어 해버린다. 더 빨리 뭔가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 진짜 다져야 될 것들, 진짜 키워야 될 내 실력을 만들어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의 운전이라고 하죠. 때가 되면은 운은 결국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노력만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말이죠. 이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행복과 희망의 순간, 오늘도 오늘 하루만큼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나 모레 오나 보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언젠간 오겠지 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면은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말보다는 행동이다 라는 그 격언도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죠. 말을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것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행동이든 스스로 공부를 하든 그렇게 쌓고 나서 나오는 말과 그냥 하는 말은 그 경중이 다르고, 그것은 듣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면 되겠지만은 무조건 뭔가 마음먹었던 것을 말로만 내뱉을 것이 아니라 말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을 말로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성취한 이후에 말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도 또 중요한 성공으로 이끄는 말이 있죠. 바로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악의 선택이다 라는 겁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립니다.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30년, 아이고 어느새 한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뭐 물론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저희가 풍수와 관련된 곳이다 보니 집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는 한 2, 3년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뭔가 여기 있으니까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있으니까 또 지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3, 4년 또 훌쩍 지납니다. 그냥 그러면은 1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고민을 한다면은 최소한 어떻게 할지 말지 정도는 방향의 가닥을 잡고 해야 되는 거지, 그 고민하는 그 시간 의미 없이 계속 쏟으면서 더 나을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의 행동들, 삶의 요소들이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풀어보고 틀린 사람이 낫지, 문제를 풀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오늘 하루 나는 좋은 선택들로만 이어가겠어 라는 다짐으로 하나씩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개선을 하고 하다 보면은요. 뭔가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좋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만히 눈을 감으면서 스스로 잘 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고 이미지를 그리다 보면은 내 실제의 삶도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인 거죠. 저희 워치동 컴퍼니에서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풍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한 그런 심리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명상 채널도 만들게 되었는데요. 항상 스스로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요. 또 이런 명상 채널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 긍정의 이미지, 성공의 이미지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방향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매일매일 마음을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